가짜 다이어트와 정상적인 건강한 다이어트의 차이점을 먼저 좀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나에게 맞는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너는 식이장애 회복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지원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좀 바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좀 일이 겹쳐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도움되는 더 영상으로 좀 찍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책, 네. 나의 식사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좀 정보를 좀 정리해서 올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 1장의 가짜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예요. 가짜 다이어트라는 용어를 이제 살 때 사실 식이장애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이제 가짜 다이어트라는 말을 썼는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식이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직전까지 가게 되는 과정들에서 생기는 그런 잘못된 다이어트나 다이어트 중독이나 다 통틀어서 이런 가짜 다이어트라고 좀 말하기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정해보았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좀 문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키가 160인데 47kg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162에 47kg를 유지하는 게 여러분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원래 체지방량이 없어서 먹어도 살이 안 찌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래 타고나길 유전적으로 굉장히 마르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162에 47kg를 유지하려면 진짜 계속 운동하고 계속 식단 조절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몸에 맞지 않는 사실은 체중이죠. 저체중이지만 그렇게 위험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체중을 유지하려면 정상적으로 먹어서는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분명히 47kg를 자기가 이제 몇 개월간은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자꾸 폭식이 나오고 또 제거 행동도 나오고 근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고 근데 살은 빼고 싶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체중을 다시 돌아갈 수가 있냐 이 마른 걸 포기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체중 내 몸에 맞지 않는 체중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면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체중을 좀 포기하고 나에게 맞는 체중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과정을 이제 같이 다루면서 심리적인 부분을 같이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되게 실망한 좀 기운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 살을 빼는 게 그분한테는 제일 큰 문제 해결책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뭔가 전문적인 그런 답변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큰 좌절감을 주지 않았을까. 네, 그런 좀 미안한 마음으로 항상 대답을 제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보면은 가짜 다이어트와 정상적인 건강한 다이어트의 차이점을 먼저 좀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일단은 너무 무리하게 살을 빼려고 하지 않아요. 나이가 이제 들수록 사실은 내가 뭔가를 식사를 하게 되면은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고서는 움직이지 않으면 살이 찌게 되어 있어요. 너무 활동량이 적으면 운동량이 없으면 살이 찌죠. 근데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몸을 유지한다는 거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운동을 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자꾸 먹으면은 일단은 건강이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몸의 관리를 위해서 나에게 맞는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죠. 그래서 이 건강한 다이어트의 그 조건은 절대로 내 몸에 맞지 않는 체중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뭔가 이런 식사를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극단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식이장애로 가게 되는 그 경로를 보면은 너무나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리고 이 1장에 가짜 다이어트에 대한 덫이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완전 덫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장애로 가는 어떤 그 중요한 차이점은 체중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체중이 그냥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이 찌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이상하게 보겠지? 이런 것들? 살이 빠지면 일단은 반응들이 좋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인정이나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이런 사람들의 인정이나 관심, 이런 것들이 내가 살이 찌면 뭔가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식이장애로 가고 있다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이 가짜 다이어트 덫에 걸린 건데 살을 빼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되게 자책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뭔가 다이어트에 너무 매몰되어 있고 저체중이라는 그 숫자에 뭔가 지금 되게 매달리고 있다면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조금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식이장애로 가고 있구나. 내가 뭔가 가짜 다이어트의 덫에 걸렸구나. 이런 지금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실마리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너무 내가 이 다이어트나 이런 어떤 음식, 체중에 내 모든 일상이 지배당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영상에서 또 이제 이런 가짜 다이어트 덫에 관한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너누꽃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인스타, 네이버 블로그 다 열려 있습니다. 보시고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